수학의 개념, 까다로운 유형, 즐겁게 접자. 저는 스칼락 수학의 전미정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바로 이번 시간부터 셀파 3학년 1학기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자, 선생님 강의 많이 들었던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것인데요. 자, 이 셀파 강의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교재 그대로 그 흐름대로 갈 거예요. 자, 총 46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하나의 이제 단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개념, 유형, 그리고 실력 키우기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좀 까다로운 유형의 문제까지 이렇게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개념을 다졌으면 거기에 관련된 유형을 짚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반복할 수 있는 문제풀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이 강의 구성도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우리 3학년 강의 같은 경우, 특히 3학년 1학기 강의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한테 특별히 더 중요한 강의가 돼요. 왜냐하면요, 이제 우리가 내년에 누가 되는 거야? 고등학생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고등학교 수학은 정말 만만치가 않은데 고등학교 수학이 가장 기본이 되는 학년 이렇게 이야기하면 중학교 3학년 그리고 1학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등 수학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배우는 시기가 바로 3학년 1학기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겐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자, 그만큼 선생님도 강의 많이 신경 썼으니까요. 자, 우리 본격적으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부터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곱근의 뜻과 성질. 자, 오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 제곱이라는 단어는 솔직히 알겠는데 거기에 근자가 붙었습니다. 제곱근? 자, 제곱근의 그 뜻부터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제곱근이란 무엇인지.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된다라고 했을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그렇죠. 뭐라는 거야, 그지? 우리가 의외로 이렇게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식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지금 어떤 수 x가 있어요. 그 x를 뭐 하재요? 제곱하재요. 이렇게 그랬더니 a가 된대요. 이렇게 a가 된대요. 그랬을 때 이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부르겠대요. 식으로 하니까 여기 제곱이 써 있는데 여기 x라고 하는 녀석이 얘를 a의 제곱근이라고 부른다. 이해는 가는데 여기 확 와닿지가 않아요. 왜? 문자를 사용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익숙한 수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자, 플러스 2를 제곱해 볼게요. 자, 2를 제곱하면 뭐야? 모르는 친구 없죠. 4가 됩니다. 그죠? 근데 플러스 2만 제곱했을 때 4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도 제곱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도 뭐가 돼요? 4가 되죠. 자, 이때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4의 제곱근은 누구니? 이렇게 물어봐요. 무엇을 제곱하면, x를 제곱하면 a가 된다 했을 때 자, a의 제곱근은 누구다? 바로 x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4의 제곱근은 무엇을 제곱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 즉,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가 4의 제곱근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자,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바로 그 4의 제곱근이 된다. 자, 이제 이해는 갔는데 이해를 간신히 시켰더니만은 문제 나올 때마다 헷갈려. 자, 그 문제가 된다고.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보다 쉽게 이야기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의 제곱근을 구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 과정에 맞게끔 정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잠깐 옆으로 살짝 가볼게요. 자, 이때는요. 4라고 하는 수를 생각해 보세요. 4라고 하는 수. 자, 4의 제곱근을 구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할 때 제곱나무라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해 볼 건데 자, 여기 4라고 하는 열매가 달린 나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무에 뿌리가 있는데 이 제곱나무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자, 뿌리를 제곱하게 되면 열매를 맺는 아주 신기한 나무예요. 자, 진짜로 뿌리를 제곱하면 열매를 맺는데요. 자, 그럼 어떤 뿌리를 제곱해야 4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 2는 4. 이때 뿌리 하나는 플러스 2가 되는구나. 그치? 플러스 2를 제곱하면 4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제곱해도 4가 되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제곱해도 4가 된다. 이 제곱나무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우리는 이 뿌리를 제곱하게 되면 열매를 맺는다. 4라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했죠. 반대로 이제부터 우리는 자, 4의 제곱근이 무엇이니? 라고 묻는다면 제곱근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4의 뿌리가 누군지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 단어의 뜻이 나옵니다. 우리가 제곱근의 뜻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 자, 이 근자에 사실은 비밀이 있었어요. 근. 어디서 듣던 얘기냐면 근, 당근, 연근, 모근. 자, 이게 다 뭘 뜻하는 한자일까? 바로 뿌리를 의미하는 한자입니다. 자, 당근, 연근, 뿌리죠. 그 다음에 모근, 머리카락의 뿌리를 냄새. 까맣는데? 한 2, 3일 전에 까맣는데, 그치? 자, 바로 이 근자는 뿌리 근자예요. 아, 이 근자가 뿌리를 나타내는 한자였구나. 바로 제곱나무의 제곱근 뿌리를 찾아라 이 의미였던 거예요. 좋았어. 그럼 제곱나무의 열매가 사라고 한다면 사의 뿌리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 뿌리를 제곱하게 되면 열매를 맺고, 자, 그럼 그 열매의 뿌리 제곱근을 찾자.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양수, 지금 선생님 4를 기준으로 제곱근을 구하자 했더니만 뿌리가 어떻게 돼 있어? 2개가 있죠? 자, 이때 우리는 이렇게 플러스 양의 부호를 가지고 있는 뿌리를, 자, 양의 부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양의 뿌리, 양의 제곱근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리고 음의 부호를 가지고 있는 뿌리라고 해서, 자, 이 녀석은 음의 뿌리, 음의 제곱근이라고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어떠한 양수를 보니까 그 양수의 뿌리 제곱근을 구하자라고 하니까 이렇게 항상 뿌리가 2개,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이 생기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근데 매번 우리 중학교 3학년이야, 초등학교 3학년 아니야, 이거 나무 그릴 수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만약에 4의 제곱근을 구하자라고 하면 이 나무를 그리지 않고 이렇게 할 겁니다. 자, 4의 뿌리가 누굴까? 이렇게 양쪽으로. 자, 열매와 뿌리만 이렇게 표시해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4의 제곱근 뿌리는 누굴까? 제곱해서 4가 되는 뿌리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2는 4 플러스 2도 제곱근. 마이너스 2의 제곱근, 마이너스 2를 제곱해도 4가 되니까 마이너스 2도 4의 제곱근이 된다. 그래서 4의 제곱근은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이야기하자면, 자, 플러스 2, 마이너스 2 두 개의 수죠. 즉, 2개의 제곱근이 있는데 이 2개의 수를 2번 쓰기가 너무 귀찮은 거야. 왜? 부호는 반대인데 절대값은 똑같이 생겼거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쓰기도 해요. 자, 한 번에 플러스 2와 밑에다가 마이너스를 살짝 붙여가지고 마이너스 2다. 이거 하나의 수처럼 보이지만 사실 2개의 수예요. 플러스 2, 마이너스 2를 이렇게 한 번에 쓴 거예요. 그래서 자, 부호를 먼저 읽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수 뭐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럼 2개의 수라는 거야. 혹은 간단하게 플러스의 풀, 마이너스에 맞자만 붙여서 풀마2 선생님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읽을 땐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4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2다. 2개의 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근데 제곱근을 우리가 이제 처음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몇 개의 수의 제곱근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9라는 열매를 한번 넣어보세요. 9의 제곱근. 자, 9의 제곱근 한번 생각해보자. 제곱해서 9가 되는 수들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 뿌리를 생각하면 되겠죠. 플러스 3, 마이너스 3. 오, 좋았어요. 자, 그럼 25를 여기다 한번 넣어보세요. 연습하는 거야. 자,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는 플러스 5, 마이너스 3. 됐나요? 그러면 항상 뿌리가 이렇게 2개일까? 모든 나무의 뿌리는, 모든 제곱나무의 뿌리는 이렇게 2개일까?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요. 여기다가 이 열매에다가 0을 한번 넣어볼게요. 0. 제곱해서 0이 되는 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0은요 부호를 갖지 않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2개 갖고 있지 않아요. 자, 이때 얘는 뿌리가 이렇게 하나예요.
자, 0을 제곱해야 0이 되잖아요. 이제 자기 자신 딱 하나의 뿌리를 갖습니다. 뭐 무 같은 거, 당근 같은 거 봐봐. 뿌리가 하나잖아, 그지? 자, 뿌리가 여러 개 아니라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양수에는 뿌리가 2개가 생기고요. 0한테는 뿌리가 하나가 생겨요. 자, 좀 더 충격적인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 열매가 마이너스 4라는 음수가 이렇게 달렸습니다. 자, 우리 얘 뿌리는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수를 한번 생각해 볼까? 같은 수를 2번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도 플러스 4가 된다고. 자,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그런 뿌리,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 마이 갓. 내가 뿌리가 없으니까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해 줄게. 없어. 이런 뿌리는 없어. 실제로 존재하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제곱근의 지금 금방 뜻을 살펴보고요. 어떠한 수의 제곱근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 이야기하는 제곱근의 뜻도 다시 한번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플러스 1을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을 제곱했을 때 4가 된다라고 하면 4의 제곱근은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나무를 그려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자, x를 a의 제곱근이라 한다. 요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주세요. 자, 지금부터 퀴즈가 시작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내용 중에서 질문 한번 해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자, 제곱근의 개수라고 해서 어떠한 수의 제곱근을 지금부터 구해볼 거야. 이때 그 어떠한 수는 이렇게 3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양수의 뿌리를 찾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0의 뿌리. 세 번째 음수의 뿌리입니다. 자, 얘들이 열매로 맺었을 때 그 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뿌리의 개수만 생각하자 이 얘기입니다. 자, 이미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이죠. 자, 퀴즈에 대한 답을 얘기할 수 있나요? 자, 어떠한 양수의 제곱근을 구하자. 자, 4라는 양수가 있어요. 그 뿌리는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죠. 자, 그래서 2개가 됩니다. 그래서 양수의 어떠한 양수의 제곱근은 양의 제곱근과 그리고 음의 제곱근. 항상 뿌리가 어떻게? 양갈래로 슝 이렇게, 그죠? 그래서 몇 개가 된다? 얘는 2개가 된다. 자, 요 개수 기억하세요. 그러면 0의 뿌리는 몇 개니? 라고 했어요. 자, 0은 자기 자신을 제곱했을 때만 될 수 있는 거니까 자, 0의 제곱근은 0이다 보니 그 개수는 몇 개? 1개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음수한테 뿌리를 한번, 음수라는 열매가 있을 때 뿌리가 없네. 그죠? 자, 음수의 제곱근은 우리는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없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음수에는 제곱근이 없다 보니까 개수는 0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 우리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이거 퀴즈처럼 그 개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이쯤 되면 또 궁금한 게 생깁니다. 자꾸 질문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 아까 여기 양수 얘기하실 때 4, 9, 25 이런 거 말고요. 3이나 뭐 2나 5나 이러한 수가 들어갔을 때는 제곱근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오, 궁금하네. 그렇네.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곱근의 표현. 우리가 어떠한 양수의 제곱근을 구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자, 그 뿌리를 어떻게 구하느냐? 구할 수 없는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제곱근을 구할 때 새로운 기호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제곱근은 자, 이러한 기호를 사용한대요. 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긴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고요. 자, 이 기호의 이름은 뭐라고 하냐면 근호라고 부릅니다. 근호라고 하는 기호예요. 근호. 자, 이거 뿌리 근자지. 자, 뿌리를 나타내는 기호다라고 해서 자, 이렇게. 혹시 뿌리가 영어로 뭔지 알아요? 루트예요. 루트. ROOT예요. 자, 이 ROOT예요. 자, 여기 이 R자와 비슷하게 생겼죠. 맞아요. 사실 그 근호를 그러니까 이 제곱근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 제곱근 뿌리 루트를 표현하기 위해서 요 R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기호로 만들어준 겁니다. 뭐 이 정도는 그냥 알아두시라고 선생님 설명해 드린 거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러한 기호를 사용해서 제곱근들을 좀 다양하게 지금부터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 기호를 읽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근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기호고요. 얘를 읽는 방법은 뭐냐면 자, 이거 두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첫 번째, 우리는 자, 또 이런 건 또 자부심을 갖고 대한민국!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죠? 자, 한국어 버전으로 제곱근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자, 너무나 쉬워 보이죠?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 제곱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즘 세계 하시다 보니까 English는 발음 왜 이래? English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돼. 영어 버전으로도 하나 우리 친구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뭐라고? 자, 아까 이야기했죠. 루트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루트. 선생님이 왜 이 제곱근에 힘을 주면서 얘기했을까? 자, 의외로 이 루트라는 말은 되게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제곱근이라는 말은 자주 사용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자, 이거 우리 한국어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까? 그러면 이런다고. 루트를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반드시 한국어 버전으로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라고 하는 문자 혹은 뭐 숫자일 수도 있죠. 자, A를 어떤 양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A에다가 이렇게 근호라는 기호를 살짝쿵 씌웠어요. 자, 이거 어떻게 앞으로 읽을 거냐면 자, 먼저 영어 버전을 읽어볼게요. 이제 앞으로 많이 사용할 거니까 가장 많이 사용할 겁니다. 얘는 루트 A 이렇게 읽을 거예요. 루트 A. 아셨죠? 많이 사용할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한국어 버전으로 반드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루트를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루트를 그러니까 영어로 루트니까 한국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근이잖아, 근. 한자를 포함시키지만 어쨌든 근이라고요. 제곱근 A. 자, 그래서 읽을 때 제곱근 A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여기 어떤 숫자가 들어갔다. 여기 2라는 숫자가 들어갔다. 그러면 루트 2. 제곱근 2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버전은 절대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새로운 기호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어떠한 숫자들 때문이냐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거야. 자, 3의 제곱근을 구해보자 이거예요. 응? 그러네. 제곱해서 3이 되는 수가 없네. 그치? 2는 4, 1은 1. 중간에 끼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 중에서는요. 똑같은 수를 2번 곱해서 3이 되는 수가 없어요. 얘가 확실한 건 양수이기 때문에 뿌리가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진다고. 그치? 그래서 하나는 양의 제곱근일 것이고 그지? 하나는 음의 제곱근일 거란 말이야. 그건 알겠는데 여기 들어가는 수가 누군지를 모르겠어. 자, 이때 뭘 이용하시면 되냐면 바로 자, 요 기호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우선 양의 제곱근이니까 이때 얘는 무조건 플러스 부호를 이렇게 달아주셔야 되고요. 음의 부호니까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부호를 갖고 있겠죠? 자, 이때 자, 제곱해서 3이 되는 양의 제곱근을 구하십시오 라고 하면 3! 너 일로 와봐. 네, 알겠어요. 자, 요 3을 그대로 데려다가 자, 플러스 루트 이렇게 씌워주시면 돼요. 끝! 자, 3의 음의 제곱근을 구하십시오 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돼? 3 너 일로 와봐. 알겠어요. 3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씌워주면 돼요. 자, 이제부터 요 기호를 사용해서 새로운 수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낸 겁니다. 자, 우리 이제까지 이런 수 처음 봤죠? 지금부터는 이렇게 근호라는 기호가 씌워진 수가 도입되기 시작할 거예요. 제곱해서 3이 되는 수는 양의 제곱근은 자,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제곱해서 3이 되는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3. 3 일로 와봐 플러스 루트. 3 일로 와봐 마이너스 루트를 각각 씌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자, 3의 제곱근을 구하자. 3의 제곱근을 구하자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3의 제곱근은 몇 개예요? 2개죠?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이렇게 항상 2개예요. 왜? 우리 아까 제곱근 뿌리를 봤잖아. 뿌리가 이렇게 양쪽으로 2개가 있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
위에 양수의 경우. 양수의 뿌리는 항상 두 개예요. 0의 뿌리는 하나, 음수한테는 뿌리가 써요 했잖아요. 그죠? 자, 얘는 어쨌든 간에 양수이기 때문에 자, 이 양수의 뿌리,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인데 제곱해서 3이 되는 수 내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 모르겠으면 무조건 자, 3 일로 와봐 해놓고 플러스 루트 자, 음의 제곱근 제곱해서 3이 되는 수 모르겠는데? 그러면 3 일로 와봐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씌워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3의 제곱근을 구하십시오 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사실 부호만 다르고 뒤에 이제 절대값은 똑같죠. 그래서 이 수를 한 번에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방법도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제곱해서 3이 되는 수처럼 무엇을 제곱해야지 3이 될까? 잘 모를 때는 이 근호라는 기호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이런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앞에서 사실은 4라는 양수의 제곱근을 구해봤어요. 4도 이 근호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자, 제곱해서 4가 되는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을 구할 때는 4도 일로 와봐 플러스 루트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똑같이. 이 색깔 좀 달리 해볼까? 자, 똑같이 자, 4도 일로 와봐 해놓고 플러스 루트 이렇게 4도 일로 와봐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구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바로 앞에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4의 양의 제곱근은 2는 4 해죠. 그래서 자, 얘하고 사실 2가 같은 수예요. 그리고 자, 우리 4는 마이너스 2를 제곱해도 4가 됐죠? 음의 제곱근이 사실 마이너스 2라고 했단 말이야. 그지? 자, 얘네들도 같은 수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거면 여기서 하나 뭐 팁 정도로 알아두시면 자, 부호 떼고 루트 4가 2가 된다. 이 정도. 이거 뒤에다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루트 4는 마이너스 2와 같다. 요 정도만 우리가 알고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제곱근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 우리가 사실 유리수까지 배웠거든요. 이 유리수 범위에서는 제곱근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기호, 자, 바로 근호라는 기호를 도입해다가, 그죠? 새로운 수를 오늘 처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죠? 근호가 씌워진 수라고 해서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개념 익히기라고 해서 9페이지를 풀고 갈 건데요. 잠깐만! 자, 내가 괜히 숟가락쌤이 아니거든? 문제 풀 때 우리 친구들 분명히 낚여. 낚여. 뭐에 낚이냐면, 자, 여기서 낚이는 포인트 하나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여기 한번 잠깐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리 친구들 낚이는지 안 낚이는지 한번 봅시다. 자, 두 개를 질문해 볼 거예요. 어떠한 수, A라고 해볼게요. 자, A의 제곱근. 응? A의 제곱근. 그 다음에 자, A랑 제곱근이랑 순서를 바꿀게요. 제곱근 A. 자, 이 두 개. 헷갈리나요? 에이, 선생님 뭐가 헷갈려요? 자, 여기 있는 A하고 여기 있는 제곱근이 순서만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그지? 순서만 바뀌었는데 답은 달라요. 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순서만 바뀌었거든요. 뒤집혔거든. 근데 완전하게 답이 달라져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알고 가셔야 돼요. 나중에 낚여. 분명히 틀린다고.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으로 한번 해볼까? 4로 할까? 4? 4의 제곱근 그리고 제곱근 4. 자, 이 두 개. 맞나요? 선생님 A에다가 숫자를 한번 넣어봤어요. 좀 덜 헷갈리시라고. 자, 4의 뿌리! 그러면 우리 어떻게 구해야 돼? 4의 뿌리가 누구니? 이걸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지? 자, 제곱해서 4가 되는 그 뿌리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2를 제곱해도 4. 마이너스 2를 제곱해도 4. 자, 그래서 우리는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4의 뿌리! 근자를 뿌리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4의 뿌리는 바로 플러스 2, 마이너스 2다.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곱근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뭐예요? 루트 4를 자, 한국어 버전으로 읽을 때 어떻게 한다? 자, 제곱근사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거죠. 기억하시죠? 깜빡깜빡 한다니까. 자, 그러면 우리 루트 4, 그러니까 제곱근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제곱근을 영어로 바꿔보세요. 자, 루트가 돼요. 그치? 제곱근사 루트 4, 자, 루트 4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루트 4. 그죠? 자, 루트 4는 4의 양의 제곱근이라 했어요. 우리 4의 제곱근 구한다라고 했을 때 양의 제곱근은 플러스 루트 4,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4. 근호 씌워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플러스 부호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얘를 의미한 겁니다. 얘는 누구야? 이와 같다라고 앞에 선생님이 팁에서 잠깐 이쪽으로 와볼까요? 잠깐 이쪽으로 살짝. 좋습니다. 자, 루트 4는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죠? 뒤에서 다시 이야기할 거지만 다시 돌아오세요. 자, 바빠. 자, 루트 4는 2라는 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 안 해도 얘는 상관없어. 얘는 나중에 가서 이야기할 거니까. 자, 제곱근사는 루트 4를 읽는 방법입니다예요. 자, 보세요. 얘하고 같아요? 달라요. 얘는 심지어 두 개의 수를 나타내는 것이고 얘는 하나의 수, 뭐 2라는 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전혀 다르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헷갈리시죠? 자, 이때는요. 제곱근을 우리 영어로 루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제곱근을 묻는다라고 하면 제곱근을 루트라는 말로 바꿔보세요. 그랬을 때 뭔가 어색한 녀석이 있을 거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4의 루트. 4의 루트가 뭐야? 4의 루트. 4의 루트라는 말 잘 안 쓰죠? 4의 루트라는 말 써본 적 있어? 우리 이제까지 설명해서 난 그런 말 쓴 적이 없어. 자, 4의 루트. 그때는 4의 루트가 아니라 4의 제곱근, 뿌리를 구하라는 거구나 라고 해서 그 뿌리를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요거 제곱근을 루트라고 한번 해서 읽어볼게요. 루트 4, 루트 4! 이렇게 가시면 돼요. 어떠세요? 자, 그래서 제곱근을 루트라는 말로 바꿨을 때 어색한 녀석, 그것은 제곱근을 구하라는 얘기야. 뿌리를 구하라는 얘기야. 자, 근데 제곱근을 루트라는 말로 바꿨더니 루트 4, 루트 4구나! 곧장 루트 쓰고 4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두 개 헷갈리는 거 분명히 문제로 나올 겁니다. 자, 우리 여기 관련된 문제 잠깐 풀고 갈게요. 자, 제곱근의 뜻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십시오 해서 이제 9페이지에 개념 익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회색 박스에 있는 문제가 있고 왼쪽 편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편에 여기에 따라 풀기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는데 모든 문제를 선생님이 떠먹여 주지 않죠.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시험도 대신 봐주게. 자, 모든 문제를 다 풀어드리면 좋겠지만 우리 똑같은 유형의 문제는 우리 친구들 기회를 드릴 겁니다. 물론 혹시 풀다가 선생님 저는요 분명히 선생님이 이렇게 풀라고 해서 풀었는데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라고 할 수도 있어. 사람이니까. 그죠? 그런 친구들은 선생님 게시판이 있죠. 바로 Q&A 게시판이 있으니까 거기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선생님이 먼저 그 대표적인 그 유형들 개념에 관련된 문제들을 먼저 풀어드릴 겁니다. 회색 박스에 있는 걸. 그럼 따라 풀기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탑 버튼이 있으니까 하나 풀고 스탑해서 풀어보고 또 풀고 스탑해서 풀어보고 해도 괜찮고요.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풀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개념 익히기 1-1번 문제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다음 수들의 제곱근을 구하십시오. 뿌리를 구할 겁니다. 뿌리. 자, 그러면 36의 제곱근을 구하세요. 자, 36의 뿌리가 누군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요 수는 양수예요. 양수는 뿌리가 양쪽으로, 그죠? 자, 제곱해서 36이 되는 수는 플러스 6. 66에 36,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6도 36. 자, 그래서 우리는 제곱근은 누구다? 플러스 6. 이렇게 써야 되겠다. 마이너스 6. 혹은 한꺼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6 이렇게 써도 된다 그랬어요. 자, 위에 거 쓰든 아래 거 쓰든 편한 거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수예요. 괜찮아. 제곱해서 16분의 1이 되는 거. 분모는 16은 4의 제곱이고요. 분자는 1의 제곱이에요. 양수만 생각하면 그래. 그러면은 4분의 1 생각하시면 되겠죠? 대신 양수니까 이렇게 뿌리는 두 개.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뿌리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자, 그래서 한꺼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쓰셔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편하게 이제 이렇게 써볼까요? 이렇게 쓸게요.
자, 제곱했을 때 이번에는 소수 0.49가 된대요. 자, 소수가 헷갈리면 분수꼴로 가셔도 돼요. 자, 0.49라고 하는 수는요, 100분의 49예요. 그냥 간단하게 양수만 생각해보면 이건 10의 제곱, 이건 7의 제곱이죠. 자, 느낌 오시죠? 바로 10분의 7을 제곱하면 됩니다. 그죠? 양수만 생각했을 때, 양의 제곱만 생각했을 때, 자, 그럼 그거 소수로 바꾸면 0.7이 되니까 우리 쓸 때는 플러스 0.7, 마이너스 0.7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죠. 저는 한 번에 선생님이 이제부터 쓰기로 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7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런 게 진짜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게 4번 같은 게 진짜 헷갈리는 거야. 뭐냐면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롱. 엄청 약 올리고 있어 지금. 그래, 선생님도 메이크업을 싹 하고 나오면은요, 알아봐요. 근데 메이크업을 안 하잖아? 동네 사람들은 메이크업을 하면 날 못 알아봐.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은 내가 메이크업을 지으면 못 알아보지. 아, 실제로 동네에서는 화장을 잘 안 하고 다니거든. 화장을 안 하고 다니면 아무도 몰라요. 난 줄 아무도 몰라요. 화장을 하고 어머, 이렇게 해준다고. 자, 메이크업의 힘이죠. 바로 가면이라고 합니다. 자, 얘도 가면을 쓰고 있어. 어머나, 메이크업을 했네 너가? 자, 왜 메이크업을 했냐면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이라는 수는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이 뭐야? 마이너스 3분의 1을 제곱해봐. 9분의 1이야. 너 9분의 1이었구나! 아이고 이 녀석! 어디 이게 메이크업을 해가지고 우리 못 알아보게 해. 우리 헷갈리기 싫이, 그지? 메롱 못 알아보겠지. 막 이런단 말이야. 야구르잖아, 그지? 원래 본 모습을 찾아주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의 제곱근을 구하십시오 하면 멘붕이 와요. 어머, 이거 뭐라는 거야? 자, 이럴 때는 싹 메이크업을 지워줍니다. 너 9분의 1이지? 이렇게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 9분의 1의 제곱근을 구하자. 쉽네. 이러니까 쉽네. 뭐야?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잖아요. 그죠? 어때요? 메이크업 지으니까 훨씬 더 알아보기 쉽다. 그지? 자,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이 제곱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제곱근의 표현이라고 해서 근호 있죠. 근호. 그지? 근호. 이거 쓰는 연습 이제 많이 하게 될 거야. 자, 다음 수들의 제곱근을 구하는데 이 근호를 무조건 사용해서 나타내 보세요. 근호를 무조건 사용해서. 자, 먼저 10의 근호를 사용해서 제곱근을 구하십시오 했어요. 자, 지금 15분의 2, 0.3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뿌리는 무조건 2개.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이렇게 2개가 나타날 겁니다. 그죠? 자, 근데 먼저 10부터 생각해 볼게요. 제곱해서 10이 되는 수가 있어?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수에서는요, 똑같은 수를 2번 곱해서 10이 되는 수가 없어요. 어떡해. 자, 10 데려다가, 자, 플러스 루트. 자, 이제는 플러스 부호 안 써도 돼요. 그냥 왜냐면 우리가 플러스 3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3이라고 쓰기도 하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쓰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자, 10의 제곱근을 구하십시오 하면 어떻게 하면 돼? 플러스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10 혹은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쓰시면 돼요. 혹은 한 번 했을 때는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입니다. 이렇게 2개의 수. 한 번에 쓸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5분의 2, 제곱해서 5분의 2가 되는 수가 있어? 자, 제곱해서 5가 되는 수도 없고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도 없네? 어머나 세상에. 자, 이럴 때는 자, 5분의 2에다가 플러스 루트 혹은 양의 부분 생략도 가능하고요. 자, 5분의 2 데려다가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 5분의 2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 다 오시죠? 제곱해서 0.3이 되는 수, 우리가 알고 있는 수 중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데려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3 이렇게 써버리면 아주 쉽다고요. 너무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자, 이거 낚이지 말자 선생님이 자, 숟가락 별까지 붙여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자, 밤하늘에만 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강의 속에도 별이 있습니다. 자, 숟가락 쌤이 추천하는 유형, 문제, 개념들 이런 거에서 자주 등장하는 바로 숟가락 별. 자, 중요하다는 거거든. 다음을 근호를 사용해서 표현할 건데요. 자, 7의 제곱근을 구하세요. 제곱근 7을 구하세요. 뭐야, 숫자하고 제곱근하고 바뀌었어. 그지? 헷갈리지 말자고. 자, 7의 근. 얘를 구하라는 얘기야. 자, 우리 알고 있잖아요. 플러스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7.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쓸 수 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한 번에 선생님이 이렇게 썼어요. 두 개의 수입니다. 자, 제곱근 7. 근데 여기서부터 살짝 멘붕이 오기 시작한다고. 7의 근을 찾기는 했는데, 뿌리를 찾기는 했는데, 제곱근 7은 뭐였더라? 자, 헷갈리면 제곱근을 영어로 바꾸라는 점. 자, 제곱근을 영어로 바꾸면 루트가 돼요. 자, 이 제곱근이라는 말 대신에 루트라는 말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루트 7. 루트 7. 자, 루트 7 이거잖아요. 자, 얘는 어때요? 얘는 두 개의 수. 얘는 하나의 수를 뜻하는 거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곱근의 뜻 그리고 제곱근 근호를 사용해서 제곱근을 표현하기 시작했다에 관련된 문제 이렇게 풀어보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10페이지에 오늘 배울 추가적인 내용들이 더 있습니다. 자, 오늘 1강부터 빡세. 자, 이 제곱근에 관련된 성질들을 한번 짚어볼 겁니다. 제곱근의 성질들.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수가 아니라 문자를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처음 받아들일 때 되게 헷갈려요, 이 내용을. 자, 문자로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A라고 하는 녀석은 0보다 크다라고 할 때만, 자, 0보다 큰 경우만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A의 제곱근을 제곱하면 A가 된다. 자, 되게 헷갈리죠? 자, 우리 A의 제곱근이 뭐야? A의 뿌리를 찾으래. 자, A는 0보다 큰 양수예요. 우리 양수는 뿌리가 이렇게 기억하시죠? 자, 모든 수의 제곱근은요. 뭐 4의 제곱근 해도 뭐 플러스 2, 마이너스 2라고 해도 되지만 근호를 씌우면 제일 쉬워요. 그 어떤 수가 됐든 양수의 제곱근은 어떻게 하면 돼요? 자, 그 A에다가 플러스 루트를 씌우거나 그 A에다가 마이너스 루트를 씌우면 제일 쉽게 제곱근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게 어떤 수가 됐든 간에. 그래서 양수 A의 제곱근을 구하십시오라고 하면 플러스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두 개입니다. 그런데 이 제곱근들을 제곱하면 뭐가 돼? 당연히 A가 되지. 우리 그 뿌리를 제곱하면 A가 된다. 우리 제곱나무까지 선생님이 그려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분명히 되는데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얘를. 자, 먼저 양의 제곱근인 플러스 루트 A를 혹은 그냥 루트 A 양의 부 생략해서 루트 A를 제곱하면 얘는 뭐가 된다? A가 된다.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식으로 표현하겠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 음의 제곱근이죠. 얘를 제곱해도 A가 된다. 그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한번 얘를 먼저 들고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보면 3의 제곱근이 몇 개예요? 두 개죠. 3의 제곱근 뭐 있어요?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이거죠, 그죠? 그래서 먼저 루트 3 양의 제곱근 얘를 제곱해도 마이너스 루트 3을 제곱해도 둘 다 뭐가 된다? 자, 3이 된다야. 왜? 얘들은 둘 다 3의 제곱근이었으니까, 그죠? 이건 우리가 했다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맨날 그 제곱근에서 오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를 아주 쉽게 식을 간단히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앞으로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 제곱근에 관련된 단원에서 이거 되게 자주 쓰는 건데 자, 여기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죠. 그죠? 제곱이라는 녀석과 근호는요. 만나면 같이 사라져요. 자, 제곱과 근호가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사라져요. 자, 지금 제곱이 괄호 안에 있는 녀석을 제곱하자라고 했죠. 지금 봐봐. 괄호 안에 있는 녀석을 제곱하자. 나 제곱해야지. 어머, 근호 만났네. 근호랑 제곱이 사라져요. 그래서 뭐만 남아요? A만 남아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자, 괄호 안의 것을 제곱해야지. 자, 근데 우리 이런 거 있잖아. A, B를 제곱하자 하면 우리 A도 제곱하고 B도 제곱하는 거지? 그래서 A제곱, B제곱 이렇게 하지. 자, 이것도 분배 법칙이거든. 자, 괄호 안을 제곱하자. 자, 제곱이 먼저 마이너스를 제곱해요. 우리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뭐가 돼요? 플러스 1이 되죠. 즉, 마이너스 부호는 사라져요. 그죠? 사라져요. 근데 이때 제곱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지?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도 제곱할 거냐면 루트 A도 제곱할 거예요. 오! 제곱이 드디어 루트를 만났어! 근호를 만났어! 그럼 근호와 제곱이 같이 사라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먼저 제곱이 마이너스를 제곱해서 마이너스를 없앴는데
그 다음 루트 a를 제곱하려고 했더니 근호랑 제곱이 같이 사라지게 돼요. 그럼 남는 게 뭐예요? a가 돼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앞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덜 헷갈리겠죠? 자,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할 거예요. 보세요. 자, 괄호를 제곱할 거야. 자, 근호랑 제곱이 만났네. 사라지고 3이 됐어. 자, 마이너스 루트 3을 제곱할 거야. 먼저 제곱이 마이너스를 제곱했으니까 플러스. 즉, 그냥 이럴 때는 음의 부호를 생략하자고. 그 다음에 루트 3을 제곱할 거야. 어머나, 근호와 제곱이 같이 사라지네. 3 맞네. 이런 식으로. 사실 얘는 3의 제곱근인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곱근을 제곱하면 3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식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조금 수월하게 선생님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앞에 선생님이 팁으로 설명했던 내용인데요. 근호안의 수가 어떤 수의 제곱이면 근호를 없앨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여기서 예를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앞에서 팁에서 이런 걸 했었어. 루트 4는 2다. 기억하세요? 이거를 잠깐 이쪽에다 할까? 이쪽에다 쓸게. 예를 들어볼게. 자, 루트 4는 2다.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거 어디서 왔어? 4의 제곱근을 구해봐야지. 자, 제일 쉬운 거는 4에다가 플러스 루트를 씌우고 4에다가 마이너스 루트를 씌워서 제곱근을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 2를 제곱했을 때 4가 되고 마이너스 2를 제곱했을 때 4가 된다 해서 얘네들이 같다. 얘네들이 같다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죠? 근데 이제 부호 떼고서 생각해보자. 루트 4하고 2가 같고 마이너스 루트 4는 마이너스 2와 같으니까 결국 루트 4는 2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자, 이거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 내용이라고요. 자, 이 루트 4라고 하는 수를 볼게요. 자, 근호 안에 어떤 수의 제곱이 있으면, 어떤 수의 제곱인수가 있으면 4는요, 누구의 제곱이냐면 2의 제곱이에요. 자, 4를 2의 제곱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2가 된다. 즉, 근호를 없애고 2가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제곱과 근호가 만나면 어떻게 된다? 같이 사라진다라고 했죠? 자, 보세요. 근호 안에 있는 제곱이랑 지금 루트가 붙어 있죠. 자, 그 얘기는 자, 2랑 근호가 이렇게 같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즉 어떠한 수의 제곱인수가 근호 안에 있으면 자, 그 제곱과 근호가 없어지고 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 원래 내용은 근호 안에 어떠한 수의 제곱인수가 있으면 근호를 없애서 이렇게 그 어떤 수인 2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4라고 하는 수는, 이 루트 4라는 이 4라는 수는 사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자,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수예요. 그죠? 자, 2의 제곱도 되지만 마이너스 2의 제곱도 돼요. 이때 조심할 건 얘가 마이너스 2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루트 4는 뭐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우리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4, 즉 2를 제곱한 거와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 제곱과 근호가 사라지기 전에 이 제곱에 할 일이 뭐냐면 먼저 괄호를 제곱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 제곱이 이 마이너스를 제곱하니까 얘를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지금 근호 안에 누가 남아요? 2의 제곱만 남는다고. 그러면 이제 제곱과 근호가 같이 사라져야지. 제곱과 근호가 같이 사라져야지. 그래서 뭐가 되는 것이다? 2가 된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사실 선생님 설명하는 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자, 결국에 마이너스 2의 제곱도 2의 제곱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곱과 근호 사라져서 2가 된다. 이렇게 가주셔야 돼요. 자, 마이너스 2를 제곱할 때 먼저 부호를 제곱해야 되니까. 괄호를 먼저 제곱해야 되니까. 그런 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건 수로 선생님 이야기를 한 거고 이제 이렇게 문자를 사용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 a를 제곱하자라고 하면 우린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자, 제곱과 근호가 만났습니다. 얘 뭐가 된다? 얘는 a가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때 제곱과 근호 없어지기 전에 제곱이 할 일 있어. 괄호를 먼저 제곱하라는 특명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 제곱이 마이너스를 먼저 제곱하면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니까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a의 제곱만 남는다고요. a의 제곱만 남는다고요. 그래서 제곱과 근호가 그때 같이 사라져서 뭐가 된다? a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우리가 했던 내용이에요. 사실 이거 두 개 다 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문자를 사용해서 식으로 정리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조금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 헷갈리는 건 이거보다 그 다음 내용인데요. 우리가 여기다가 별표를 쳐놓고 사실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문자 A라고 하는 녀석은 조건이 있었어. 양수인, 즉 0보다 큰 양수인 경우만 이게 통한다라고 했어요. 음수인 경우는 좀 다릅니다. 0인 경우, 즉 이 A가 0일 때,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음수인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자, 루트 A 제곱의 성질. 자, 여기는요 A의 조건이 여기 안 써 있어요.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없죠. 즉 이 A의 조건이 A가 0보다 크다. 우리 앞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같을 때도 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와 A가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누어서 지금부터 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첫 번째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루트 A의 제곱은 얘는 A가 돼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제곱과 근호가 없어져서 A가 돼요. 그죠? 그런데 A가 0보다 작을 때는요. 루트 A 제곱은 제곱과 근호가 없어져서 A가 되는 게 아니라 음수일 때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조금 크게 쓸게요. 마이너스 A가 돼요. 왜요? 제곱과 근호가 없어지면 A만 남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남은 A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곱해줘야 돼요. 이게 충격적이죠. 자, 얘를 수로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해 줄 수가 있거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A가 0보다 큰 2를 예로 들어볼게요. 2일 때. 그러면 루트 A의 제곱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얘가 진짜 A가 되는지. 자, 그럼 A에다가 2를 넣어볼게요. 루트 2의 제곱. 자, 이거 루트 4죠. 루트 4. 루트 4는 뭐와 같다? 2와 같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했던 내용이에요. 그죠? 자, 이때 2가 나왔어요. 2는 자, 2가 누구라고요? A라고요. 얘가 누구라고요? A라고요. 자, 보세요. 지금 A가 양수인 경우 보니까 루트 A의 제곱의 결과가 뭐가 나왔냐면 진짜 A가 나왔습니다. 이 녀석이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A가 음수인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 밑에 예를 들어보면 자, A를 마이너스 2일 때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루트 A의 제곱, 얘가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A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 얘를 계산하세요. 자, 근데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4가 되죠. 그죠? 마이너스 2 제곱하면 뭐가 된다고? 4가 된다고. 즉, 결국에 이 4라는 수는 2의 제곱이랑도 같은 수예요. 그죠? 그러면 제곱과 근호 없어져서 얘 뭐가 된다고? 2가 된다고요. 끝났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2는 그럼 누구냐는 거야. 마이너스 2가 A래요. 그럼 2는 누구야? 얘는 마이너스 A가 돼야 되겠죠.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 얘가 뭐가 됐냐면 마이너스 A가 됐어요. 자, 충격적인 건 A가 음수인 경우는 루트 A의 제곱이 A가 아니라 이렇게 마이너스 A가 나왔습니다. 왜냐면 우리 마이너스는 얘가 제곱해버린단 말이야. 즉 플러스가 된다고. 그치? 자, 이 안에 마이너스라는 음의 부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녀석이 음수일 수가 없어요. 항상 이렇게 양수예요. 자, 우리 양수일 수도 있고 물론 0일 수도 있긴 하겠죠. 여기 0인 경우는 위의 경우로 얘기했으니까. 자, 우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절대값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절대값은요. 음수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3. 양수잖아요. 0의 절대값은 0.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는 항상 루트 A 제곱의 값은 절대값 A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값 A. 자, 절대값은 절대 음수일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루트 A의 제곱해가지고 얘가 나온 게 제곱과 근호 지웠어? A가 돼버렸다고. A 음수잖아요. 마이너스 2라는 음수. 그럴 때는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2를 살짝 곱해주시면 돼요. 자, 마이너스 2라는 음수에다가 마이너스 2를 이렇게 곱해보세요. 자, 양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때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 공부할 때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다 필요 없고 만약에 루트 A의 제곱과 같은 형태의 식이 된다, A를 만난다라고 하면 제곱 근호 사라졌죠. 자, A로 나오는데 이때 나온 이 A를 의심하시면 됩니다. 야, 너 양수냐? 0이냐? 네, 저 양수인데요. 저 0인데요. 그럼 냅두면 돼. 자, 봐봐. 제곱과 근호 사라져서 A가 나왔지? 너 양수냐? 0이냐? 네, 그럼 냅둬. 그런데 제곱과 근호 이렇게 사라져서 A로 나왔다? 너 혹시 음수냐?
네, 저 음수인데요. 마이너스 붙여. 양수화 시키시면 돼요. 절대값화 시키시면 돼요.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되니까. 그래서 자, 제곱 근호 지우고 나온 수나 나온 식이 0보다 작다. 그러면 그 식에 그 수에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양수화 혹은 뭐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절대값화 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여기에 관련된 문제들도 앞으로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많다고 했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바로 제곱근의 대소관계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근호가 씌워진 수들을 도입하다 보니까 그 수가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A하고 B는 모두 0보다 큰 양수라고 했을 때 지금부터 이 내용들을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막 문자 사용하고 기호 사용하고 하니까 헷갈리죠? 자, 쉽게 이야기를 한번 먼저 꺼내보자면 여기 정사각형 두 개가 있어요. 자, 하나, 둘. 딱 봐도 두 번째 정사각형이 더 크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정사각형이야. 내변의 길이 같아, 이렇게. 첫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는, 얘의 넓이는 2예요. 이 두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는 3이에요. 자, 2와 3이에요. 자, 이때 이 첫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할 겁니다. 어떻게 구해요, 선생님? 자, 우리는요. 자, 한 변을 제곱했을 때 넓이 2가 되죠. 자, 한 변을 제곱했을 때 2가 된다. 여기에 들어가는 수는 2의 제곱근이 들어갈 수 있어요. 플러스 2나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 한 변의 길이인데 음수일 수는 없잖아. 마이너스 1일 수는 없잖아.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때 넓이가 2인 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2의 양의 제곱근이다. 자, 근데 2의 양의 제곱근은 근호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루트 2. 루트 2 제곱하면 2가 되죠? 자, 그럼 넓이가 3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루트 3이 될 거예요. 루트 3. 이렇게. 그러면 이 두 정사각형을 가지고 우리 수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 했는데요. 자, 우리 2하고 3 중에서 누가 커요? 2하고 3 중에서 누가 커요? 3이 더 커요. 둘 다 양수일 때, 자, 3이 더 커요. 그러면 루트 2하고 루트 3하고 어떻게 보면 위에 있는 2하고 위에 있는 3의 근호를 둘 다 씌웠습니다. 루트 2하고 루트 3 중에 누가 더 클까요? 자, 이 두 정사각형의 변의 길이를 보시면 금방 답이 나와요. 루트 3의 길이가 훨씬 더 길죠. 즉, 루트 3이 훨씬 더 큽니다. 아하! 그러면 자, 두 양수 중에서 더 큰 수가 있다. 오른쪽에 있는 수가 더 크다라고 하면 둘 다 똑같이 근호를 씌우게 되면 여전히 오른쪽에 있는 수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루트 2와 루트 3 중에 루트 3이 더 크다라고 하면 똑같이 근호를 없애면 여전히 루트 2, 루트 3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3이 더 크다. 이렇게 거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1번과 2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 양수가 있는데 A하고 B 중에서 B가 더 크다라고 하면 둘 다 근호를 씌웠을 때 루트 A보다는 루트 B가 더 크다. 이걸 의미하고요. 루트 A, 루트 B 중에서 루트 B가 더 크면 똑같이 근호를 없애서 A하고 B 중에서는 B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루트 2를 제곱하게 되면 루트 2를 제곱하게 되면 2가 되고요. 루트 3을 제곱하게 되면 3이 돼요. 그래서 근호가 씌워진 수 둘 다 양수일 때에는요. 좌변과 우변을 똑같이 제곱했을 때 2와 3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양수, 근호가 씌워진 두 양수 혹은 그냥 어쨌든 부등식에서 양수 두 개라면 좌변과 우변이 둘 다 양수일 경우에라면 자, 제곱을 했을 때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를 가지고 대소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볼게요. 루트 2하고 루트 3 중에서는 루트 3이 더 커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 둘 다 음해보호를 이렇게 붙일게요. 마이너스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3 중엔 누가 더 클까요? 자, 우리는요. 음수는요.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실제로 더 작은 수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2하고 3 중에 3이 컸지만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 중에 마이너스 2가 더 크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루트 2가 루트 3보다 더 작았지만 음해보호가 붙으면 반대가 된다는 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루트 A와 루트 B 중에 루트 B가 더 크면 자, 둘 다 음해보호를 붙였어? 그럼 부등호의 방향은 반대가 된다. 요거 하나.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질문을 해보자면 자, 2와 루트 3의 대소관계. 오, 헷갈려. 요거 하나만 더 추가시켜 볼 건데 뭐냐면 우리는 둘 다 근호가 없거나 둘 다 근호가 있는 수들을 가지고 대소 비교를 했어요. 근데 치사하게 야는 근호가 없고 야는 근호가 있어. 님 뭐 방패니? 이런 거잖아. 야, 네가 큰지 내가 큰지 한번 겨뤄볼까? 나 방패 있다. 나 방패 있다. 막 맞는 거야. 그럼 공격이 안 된다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두 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방패를 쓰든지 똑같이 방패를 벗기든지. 그죠? 그래서 자, 2라는 수는요. 누구랑 같은 수예요? 루트 4. 그치? 루트 4가 2였다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2와 루트 3을 비교할 때 2 대신에 누구를 써도 되냐면 루트 4를 써도 돼요. 2하고 루트 4하고 같은 수니까. 그리고 루트 3. 자, 이 두 수를 가지고 대수 비교를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커요? 루트 4가 더 커요. 즉, 2가 루트 3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은 선생님이 아까 뭐랬어요? 둘 다 양수일 때는요. 두 수를 똑같이 제곱을 하는 거예요. 2를 제곱해보세요. 4. 루트 3을 제곱하세요. 그러면 우리 제곱과 근호가 사라지니까 3이 되죠. 누가 더 커요? 4가 더 크잖아요. 그 얘기는 2가 더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자, 이 방법은요. 2가 근호 안에 들어갈 때는 이것 이제 다음 시간에 주로 할 내용인데, 자, 2하고 루트 4하고 이렇게 같다 그랬잖아. 그죠? 루트 4. 2가 근호 안에 들어갈 때는, 얘는 지금 근호가 없잖아. 근호 안으로 들어갈 때는 2의 제곱 하면서 들어갑니다. 되게 귀엽게 해줘야 돼요. 2의 제곱 하면서 근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2의 제곱 하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루트 4가 돼요. 아셨죠? 2의 제곱 하면서 근호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자, 똑같이 근호를 만들어주던가 2를 근호 안에 넣는 거야. 2의 제곱! 그래서 루트 4, 루트 3의 비교를 하시던가 아니면 자, 얘네들을 똑같이 제곱하거나 얘네들을 똑같이 제곱하는 거예요. 그럼 근호가 없어진 4와 3의 비교가 되겠죠. 그죠?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선생님 추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번 1강을 마무리할 오른쪽 편에 개념 익히기 문제들만 남았네요. 자, 이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고요. 제곱근의 성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다음 값을 구하래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수들은 근호가 모두 씌워져 있는 수예요. 자, 근데 자세히 보니까 막 제곱 같은 게 보여. 자, 우리는요, 제곱과 근호가 만나면 같이 사라집니다. 같이 사라져요. 같이 사라져. 자, 보세요. 자, 괄호를 제곱하십시오. 루트 6의 제곱. 자, 제곱이 괄호 안에를 제곱하려고 했는데 어머나 근호 만났어. 같이 없어지네. 그죠? 자, 누구 남아요? 얘 6 남아요. 6. 자, 이번에는요. 괄호를 제곱할 거야. 제곱이 먼저 누구부터 먼저? 마이너스부터 제곱을 할 거예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 플러스는 생략 가능하니까 그냥 마이너스를 없애준다라고만 할 거예요. 아직 제곱은 살아있어요. 그죠? 자, 제곱은 누구를 만나야 돼? 근호를 만나야 없어지는 거야. 자, 루트, 어머나! 루트 근호랑 제곱이 이렇게 만났어요. 사라졌어요. 그럼 이제 남은 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4분의 1만 남았습니다. 4분의 1만 남았습니다. 이렇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루트 0.2의 제곱. 자, 이 제곱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처음 이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우시는데 자, 이렇게 제곱이 가로 안에 있는 근호랑 만났을 때도 사라지지만 이렇게 사라지지만 자, 근호 안에 이렇게 제곱이 있는 경우도 이렇게 사라져요. 할 일이 없는 제곱은 제곱과 근호가 만나게 되기 때문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근호 안에 0.2의 제곱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누가 된다? 0.2가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선생님 제곱과 근호가 사라져요. 아니 잠깐. 제곱이 아직 할 일이 있어요. 뭔 할 일이 있는 거야? 자, 마이너스 8을 먼저 괄호를 먼저 제곱해야 되잖아. 자, 그러면 여기 근호 안에 있는 제곱이 괄호를 먼저 제곱할 거야. 마이너스 8을 제곱해라.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 얘는 루트 8의 제곱이랑 같은 원리인 거거든. 지금 금방 제곱이 마이너스 없앴잖아. 자, 그랬더니 자, 제곱과 근호가 만나서 사라집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제곱이 마이너스 없애고 제곱과 근호가 같이 사라져서 8이 됩니다. 이렇게 한 번에 오시면 돼요. 한 번에. 아시겠죠? 자,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야. 자,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A가 0보다 작다의 경우는 지금 따라 풀기의 문제가 한 문제 있네요. 아, 이게 사실 0보다 큰 경우가 큰 경우는 어렵지 않은데 작은 경우가 솔직히 0보다 작은 경우가 어렵거든요. 이 따라 풀기 3-3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 문제는 모르면 Q&A 질문하셔도 되는데 이번 개념 익히기 아니라 유형 익히기에 선생님이 문제로 본격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다룰 겁니다. 그래서 3-3번 문제 풀어보고 못 풀겠는 문제는 Q&A 곧장 질문하지 마시고 그 유형 익히기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질문하세요. 그럼 유형 익히기 보면은 금방 답이 해결될 테니까. 자, 어쨌든 우리는 0보다 큰 경우니까 좀 안심해도 돼. 다행이다.
자, 편안하게 제곱과 근호를 없애주면 되거든요. 자, 루트 2a를 제곱하자. 부호를 먼저 제곱을 한다라고 하면 부호를 없애줄 텐데 여기는 부호가 없으니까 제곱과 근호를 없애주면 돼요. 왜냐면 우리는 근호 안에 무엇인가의 제곱이 있으면 근호 없이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자, 무엇의 제곱이래요? 2a의 제곱이에요. 근데 부호는 제곱해서 없애주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 자, 얘 같은 경우는 먼저 괄호 안에 마이너스를 먼저 없애주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제곱이 마이너스를 먼저 없애주고 나면 2a를 제곱하자라고 했으니까 제곱 근호만 남는 거야. 그래서 없어져서 제곱과 근호가 없어져서 2a만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때 나온 이 2a하고 이 2a를 한번 살펴보세요. 자, a가 0보다 크니까 2a도 모두 0보다 큰 값이에요. 그죠? 자, 우리는 이렇게 제곱과 근호를 다 없애고 났을 때 나온 순화식이 0보다 크면 냅둬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이때 a가 0보다 작다라고 할 때는 어머 얘 어떻게 해요? 2a가 음수예요! 마이너스를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음수가 아니라 양수가 되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자, 이때 나온 순화식이 0보다 클 땐 냅둬. 근데 이때 나온 순화식이 음수야. 그럼 마이너스 1을 곱해준다면 마이너스를 붙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4-1번 문제. 제곱근의 대소관계에 관련된 문제고요. 자, 이 두 수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큰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루트 10 누가 더 커요? 당연히 루트 10이 더 큽니다. 5와 10 크기를 비교해 보시면 아주 쉽게 답이 나오죠. 2분의 1과 3분의 1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헷갈리면은요. 2분의 1하고 3분의 1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보시면 돼요. 3분의 2, 그지? 3분의 2가 더 크잖아. 절반을 넘어가니까. 그럼 똑같이 근호가 씌워진 수도 얘가 더 큰 거잖아요. 이렇게 안 해도 이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이런 수가 헷갈리는 건데 어머! 치사하게 얘네들이 야, 너 네가 큰지 내가 큰지 어디 한번 싸워볼까? 했는데 얘는 근호가 있고 얘는 근호가 없어. 싸움이 돼야 안 돼? 안 돼! 똑같이 방패를 씌워주라고. 자, 그럼 3 너도 내가 근호에 씌워줄게. 근호 안에 넣어줄게. 자, 3 근호 안에 들어가. 3의 제곱! 귀엽게. 각도 45도 각도. 3의 제곱! 하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3의 제곱 9가 되죠. 자, 그럼 루트 9하고 루트 8 중에 누가 더 큰 거예요? 루트 9가 훨씬 더 큽니다. 즉, 3이 더 큰 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15하고 마이너스 4. 와, 얘도요, 음수인데요. 자, 우선 이럴 때 헷갈리니까 루트 15하고 4만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 자, 4가 지금 어떻게? 근호 안에 없으니까 헷갈리잖아. 그럼 4를 근호 안에 넣어볼게요. 4의 제곱! 4의 제곱 뭐야? 16이라고, 루트 16. 아, 루트 15하고 루트 16 중에선 루트 16이 당연히 더 크지. 그 얘기는 누가 크다는 얘기야? 4가 루트 15보다 크다는 얘기야. 하지만 BUT. 자, 음의 부호가 붙었을 때 음수의 색에서는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가 되죠. 그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젠 근호가 씌워진 수의 크기도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1강 진짜 긴 시간. 왜냐면 선생님이 이랬잖아요. 3학년 1학기는 고등학교의 기초가 된다고. 지금 오늘은요,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수의 기본을 배운 거예요. 근호가 씌워진 수를 처음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좀 강의가 길어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조금 어려웠던 친구들은 이렇게 중간중간 잘라가시면서 필요한 부분 다시 한번 봐주시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푸기 일기까지 한번 풀어보시고요. 오늘 배웠던 내용은 다음 시간 유형 익히기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화 되든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